안녕하십니까. 요즘 4인 4색, 5인 5색의 인간상들을 보며 현실이 아닌 영화나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2018년 지방선거 때 송철호 캠프 관계자들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비롯한 하명 수사 관련자들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이 공식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울산시장 선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으며 송철호 씨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도 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청와대는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 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날 야당 후보의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 후보의 공약을 만들어주다시피 했습니다. 정부는 야당 후보의 공약은 무산시키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여당 후보의 공약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집권 여당 행정부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선거는 우리 역사상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 22일부터 여러 차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은 이 지검장이 깔아뭉개왔습니다.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사건 수사팀을 대거 인사이동시키면서 발탁한 이 지검장은 조국 씨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할 때에도 결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대검 회의실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대검과 중앙지검의 수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1차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이 지검장만이 반대했을 뿐 다른 참석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1차 대학살 인사로 임명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기소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유재수 검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회의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을 대질 조사해야 한다. 전문 수사자문단 회의나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회의 분위기가 전해지자 한 변호사는 정권이 이성윤 지검장을 현 정권 인사들의 기소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혔다는 것이 이날 회의에서도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은 어떤 기관보다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세다. 누구든 영장 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 필요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훈계하듯이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기소됐을 때 검찰을 향해서 이것은 기소 구태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최 비서관 말처럼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탄압,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과 청와대 법무부의 피터지는 공방전을 보며 국정을 보살피지 않고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정사는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폭군 연산군을 모시던 간신 김자원의 처신과 충직했던 내시 김초원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김자원은 연산군의 마음에 들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소리만 하며 비위를 맞추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은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가 돼서 국정의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라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김초원은 왕의 음주, 방탕, 엽색 행각을 수시로 직소하며 극도의 미움을 삽니다. 하루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연회를 보며 이건 아닙니다. 임금이 이러시면 나라가 망한다고 직소하자 활을 쏘아 갈빗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늙은 목숨 죽을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하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간하자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죽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요즘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비리를 끝까지 파헤치려는 윤석열의 검찰과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처절한 난타전을 보며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가던 폭군 연산군 때의 간신 김자원과 충직했던 신하 김초원의 얘기가 오버랩됩니다. 수족이 잘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몽땅 유배를 보냈어도 뚜벅뚜벅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옳고 그름, 사명감과 자존심도 팽개치고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웃음 속에서도 입신영달에만 눈이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과 헌법 질서를 유린하며 반역을 일삼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며 검찰을 훈계하려 드는 사람, 검찰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먹히지도 않을 협박 공갈로 불안감을 씻으려는 소인배 등 4인 4색, 5인 5색 가지가지 인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영화나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